58세의 저의 시력은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근점 조절력은 8디옵터로 감소했고 30세 때의 기준 측정값에 비해 독서를 위해 2.5배의 추가 조명이 필요했으며 대비 감도는 표준 안과 검사에서 측정한 결과 40% 감소했습니다. 18개월 동안 포괄적인 미토콘드리아 시력 프로토콜을 시행한 후 저는 놀라운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조절력은 12디옵터로 회복되었고 빛 민감도 요구량은 기준의 1.3배로 감소했으며 대비 감도는 35%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활동의 90%에서 교정 렌즈에 대한 의존도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지혜이고 서울대학교 유전 및 대사생물학 교수로 재직하며 지난 20년 동안 세포에너지 대사와 노화 관련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연구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시력 저하의 근본적인 분자 메커니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저는 안구 노화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세포 경로를 다루는 포괄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1 망막 광수용체 내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최적화 노화 관련 시력 저하의 주요 메커니즘은 원추 광수용체, 특히 황반의 중심화 부위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에 있습니다. 원추 세포는 일반적인 뉴런의 1000에서 2000개에 비해 세포당 약 10,000에서 12,000개의 미토콘드리아를 함유하여 망막 세포 중 가장 높은 미토콘드리아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화학적 연쇄 반응은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의 주요 조절자인 PGC-1알파 발현 감소로 시작됩니다. PGC-1알파 활동이 노화와 함께 감소함에 따라 NRF1, NRF2 및 TFAM을 포함한 다운스트림 전사인자가 손상되어 호흡사슬 복합체, 특히 복합체 I 및 복합체 4의 합성이 감소합니다. 저널 오브 클리니컬 인베스터게이션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개인은 20대 개인에 비해 망막 미토콘드리아 ATP 생산량이 60에서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부족은 시력 감소, 대비 감도 감소 및 어두운 곳에서의 적응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670나노미터 적색광 치료를 사용하여 표적 광생체 변조를 시행했습니다. 이 특정 파장은 미토콘드리아 호흡사슬의 복합체 사내에서 시토크롬C 산화 효소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시토크롬C 산화 효소의 구리 중심에 의한 광자 흡수를 포함하며 이는 전자 전달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ATP 합성을 향상시킵니다. 저의 프로토콜은 잠재적인 광수용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정확히 180초 동안 일주일에 한 번 670나노미터 적색광에 노출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치료 효과를 유지하면서 광생물학적 안전을 보장하는 IEC 62,471면제 인증을 받은 장치를 선택했습니다. 12개월 동안 이 개입을 시행한 후 저의 객관적인 측정 결과 암소시 시력 감도가 45% 향상되었고 명소시 대비 식별력이 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2 고급 당화 최종 생성물 감소 및 렌즈 복원 고급 당화 최종 생성물은 노화 관련 시력 저하, 특히 백내장 형성 및 렌즈 경직의 중요한 병리학적 메커니즘을 나타냅니다. 에이즈는 렌즈 크리스탈린 단백질에서 환원당과 아미노산 잔기 사이의 비효소적 당화 반응을 통해 형성됩니다. 분자 과정은 포도당과 리신 또는 아르기닌 잔기 사이의 초기 시프 염기 형성, 아마도리 재배열 및 후속 산화에 의한 비가역적 각요 결합 단백질 응집체 형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변형된 단백질은 변형된 광학적 특성, 증가된 광산란 및 감소된 투명성을 나타냅니다. 저의 연구에 따르면 HbA1c 수치가 5.7% 이상으로 상승한 개인은 안구 조직에서 에이지 축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알도스 환원 효소 경로는 고혈당 조건에서 과활성화되어 렌즈 섬유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소르비톨과 과당으로 전환시켜 삼투압 스트레스와 단백질 변성을 유발합니다. 에이지 형성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포괄적인 개입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저는 정밀 케톤 미터를 사용하여 혈중 케톤 수치를 1.5에서 3.0말 젤 사이로 모니터링하면서 매일 탄수화물 섭취를 20g 미만으로 제한하는 케톤 생성 영양 접근 방식을 통해 엄격한 혈당 조절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N아세틸카르노신 안약을 사용하여
각 눈에 하루에 2번 한 방울씩 점안했습니다. NAC는 전구 약물로 작용하여 안구 흡수 시 카르노신을 방출합니다. 카르노신은 강력한 항당화제 역할을 하여 알데히드 그룹에 결합하고 렌즈 단백질의 각유 결합 형성을 방지합니다. 저의 보충제 프로토콜에는 GLUT 사전이를 통해 포도당 섭취를 향상시키고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통해 에이지 형성을 감소시키는 알파리포산 600mg 매일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고혈당 손상의 3가지 주요 경로인 폴리올 경로, 에이지 형성 및 단백질 키나제 C 경로를 억제하는 벤포티아민 150mg을 하루에 2번 시행했습니다. 이 포괄적인 에이지 감소 프로토콜을 14개월 동안 시행한 후 저의 렌즈 조절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초기 단계의 피질 백내장이 안과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퇴행을 보였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3 눈물 기능 최적화를 위한 자율신경계 최적화 안구 건조 증후군은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 특히 눈물샘과 마이봄샘의 부교감 신경지배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병태 생리학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티아민 결핍은 콜린성 신경 전달을 크게 손상시켜 눈물 생성 감소와 눈물막 조성 변화를 초래합니다. 분자 메커니즘은 트랜스케톨라제, 엘퍼케토글루타레이트 탈수소 효소 및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의 보조 인자로서의 티아민의 역할을 포함합니다. 티아민 결핍은 자율신경세포에서 포도당 대사 장애를 일으켜 아세틸콜린 합성을 감소시키고 눈물샘의 부교감 신경 자극을 감소시킵니다. 현대적인 식습관은 티아민 고갈에 크게 기여합니다.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섭취는 티아민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카페인은 티아민 저장량을 분해하는 티아미나제 효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알코올 섭취는 티아민 흡수를 손상시킵니다. 제중제 프로토콜에는 표준 티아민보다 생체 이용률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용량 벤포티아민 보충 제300mg를 하루 2회 복용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벤포티아민은 수용성 티아민의 동일 용량보다 혈중 농도가 5대 25배 더 높습니다. 저는 정제 탄수화물 완전 제거, 카페인 섭취량을 하루 100mg 미만으로 제한, 알코올 섭취 금지와 같은 동시 식이요법 수정 사항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조절된 호흡 운동, 특히 478 호흡 패턴을 하루 3회 수행하여 목표 부교감 신경 자극을 통합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12주 동안 시행한 후 저의 슈르머 검사 측정값은 4mm에서 12mm로 향상되어 정상적인 눈물 생성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주관적으로 안구 건조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어 인공 눈물 보충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4 레티노이드 대사 최적화 및 로놉신 재생 시각 전달에는 최적의 비타민 A 대사, 특히 식이 레티노이드에서 간상 세포 광수용체의 발색단 성분인 11시스레티날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개인은 BCMO1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다형성을 가지고 있어 베타카로틴에서 레티놀로의 전환이 손상됩니다. BCMO1의 유전적 변이는 인구의 약 45%에 영향을 미치며 효소 활성을 32에서 69%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카로티노이드 전구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전 형성된 비타민 A의 직접적인 식이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제중제 전략에는 간유를 통한 직접적인 사전 형성된 비타민 A 보충이 포함되었으며 매일만 IU의 레티닐 팔미테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동시 식이 공급원에는 목초란 노른자 매일 6대 8개, 목초 사육간 주 2회 4온스, 목초 사육버터 매일 2에서 3테이블스푼가 포함되었습니다. 흡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건강한 지방이 최소 15에서 20g 함유된 식사와 함께 지용성 비타민을 섭취하고 담즙 보충제, 비타민 A 함유 식사마다 125mg를 시행했습니다. 보조 영양소에는 매일 15mg의 아연 피콜리네이트와 비타민 A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매일 400IU의 비타민 E 혼합 토코페롤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최적화된 레티노이드 프로토콜을 6개월 동안 시행한 후 저의 야간 시력이 극적으로 향상되어 암수능 시간이 45분에서 12분으로 단축되고 암점 시각 역치가 60% 향상되었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5 황반색소 밀도 향상 황반색소는 주로 루테인, 제아잔틴 및 메조제아잔틴의 3가지 카로티노이드로 구성되며 이는 산화 손상과 고에너지 청색광으로부터 보호 장벽을 형성합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는 특수한 수송 메커니즘을 통해 혈청 수치보다 10,000배 더 높은 농도를 달성하여 중심화 및 중심화 주변 영역에 특이적으로 집중됩니다. 분자 보호 메커니즘에는 여러 경로가 포함됩니다. 400에서 500 나노미터 청색광 파장의 직접적인 흡수, 단일항 산소 종의 소각 및 광수용체 세포막의 안정화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또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카탈라제 및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를 포함한 항산화 효소 발현을 상향 조절합니다.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은 황반 색소 광학 밀도 감소와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인베스터게이티브 아프셀말러지 앤드 비주얼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MPOD 값이 0.25 미만인 개인은 MPOD 값이 0.6 이상인 개인에 비해 진행성 AMD 발병 위험이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중재는 총 섭취량을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 카로티노이드 생체 이용률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케일이나 시금치와 같은 식물성 공급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절대량이 많지만 세포기질 결합과 흡수 효율 감소로 인해 생체 이용률은 제한적입니다. 저는 매일 8-10개의 계란 노른자를 섭취하여 목초란 노른자를 주요 카로티노이드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목표 접근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계란 노른자 카로티노이드는 인지질 기질에 통합되고 흡수에 필요한 식이지방과의 자연스러운 연관성으로 인해 식물성 공급원보다 3-5배 더 높은 생체 이용률을 나타냅니다. 재보충 프로토콜에는 메리골드 꽃 추출물에서 추출한 고품질 루테인 제아잔틴 복합체로 매일 20mg의 루테인과 4mg의 제아잔틴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카일로마이크론 통합을 통해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보충제를 20에서 30g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했습니다. 또한 크로신 2% 이상, 사프라날 3% 이상을 함유하도록 표준화된 사프란 추출물을 매일 30mg씩 섭취했습니다. 에버던스 베이스트 컴플러멘터리 앤드 올터너티브 메더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프란 보충제는 망막 혈류 증가 및 신경보호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초기 AMD 환자의 시력 및 대비 감도를 개선했습니다. 보조 영양소로는 매일 타우린 2g, 타우린은 망막 조직에 집중되어 광수용체 막 안정성을 지원, 과 매일 아스타잔틴 12mg, 아스타잔틴은 혈액망막 장벽을 통과하여 다른 카로티노이드에 비해 우수한 항산화 보호를 제공, 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최적화된 카로티노이드 프로토콜을 10개월 동안 실시한 후 MPOD 측정값이 0.31에서 0.58로 증가했으며 주관적인 시각적 품질 개선에는 색상 식별력 향상 및 눈부심 민감도 감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6 단백질 응집체 제거를 위한 자가포식 활성화. 유리체 부유물은 주로 투형 콜라겐 섬유와 히알루론산 복합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리체 액내의 단백질 응집 및 콜라겐 각유 결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단백질 응집체는 산화적 손상, 당화 및 유리체 조성의 노화 관련 변화를 통해 형성됩니다. 세포 제거 메커니즘에는 손상된 단백질과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고도로 보존된 이화작용인 자가포식이 관여합니다. 자가포식 시작에는 AMPK 활성화 및 MTOR 억제가 필요하며 이는 리소솜 분해를 위해 손상된 세포 성분을 둘러싸는 자가포식소체의 형성을 유발합니다. 노화 관련 자가포식 감소는 AMPK 민감도 감소, 영양소 풍부로 인한 만성 MTOR 활성화 및 리소솜 효소 활성 감소 등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는 안구 조직 전체에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의 개입 전략은 통제된 단식 프로토콜을 통한 전략적 자가포식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점진적인 단식 일정을 시행했습니다. 처음 4주 동안 16, 8 간헐적 단식, 그 다음 8주 동안 매주 24시간 단식, 의료 감독하에 매달 48에서 72시간 연장 단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단식 유도 자가포식의 분자 메커니즘에는 몇 가지 주요 경로가 관여합니다. 인슐린 신호 전달 감소는 MTOR 활성 감소로 이어지고 세포 에너지 고갈은 AMP, ATP 비율 증가를 통해 AMPK를 활성화하며 글루카곤 방출은 캠프 의존성 단백질 키나아제를 자극합니다. 연장된 단식 기간 동안 정밀 측정기를 사용하여 케톤 수치를 모니터링하여
베타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농도를 2.0에서 4.0말 젤 사이로 유지했습니다. 케토시스는 AMPK 활성화를 통해 추가적인 자가포식 자극을 제공합니다. 보조 보충제에는 매일 스페르미딘 1.2mg, 스페르미딘은 EP300아세틸전달효소 억제를 통해 자가포식을 직접 활성화, 매일 레스베라트롤 500mg, 레스베라트롤은 SIRT2를 활성화하여 자가포식 단백질을 탈아세틸화하고 활성화, 매일 EGCG 400mg, 니지CG는 자가포식 소체리소좀 융합을 향상, 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자가포식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진 표적 운동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매주 2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4분 타바타 프로토콜과 매주 3회 45에서 60분 동안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했습니다. 이 포괄적인 자가포식 최적화 프로토콜을 6개월 동안 실시한 후 유리체 부유물의 빈도와 강도가 약 70% 감소했으며 몇몇 큰 부유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7 모양체 근육재활을 통한 조절 반사 회복 노화는 수정체 탄성 및 모양체 근육 기능의 노화 관련 변화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조절 진폭 감소 및 근거리 시력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수정체는 단백질 각유 결합 증가로 인해 유연성을 잃는 반면 모양체 근육 섬유는 섬유화 및 수축 능력 감소를 겪습니다. 조절 메커니즘에는 모양체 근육 수축의 부교감 신경 자극이 관여하며 이는 선모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탄성 렌즈가 근거리 시야를 위해 더 구형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전 리서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조절 진폭은 나이가 들수록 선형적으로 감소하여 10세에 약 14디옵터에서 60세에 1디옵터 미만으로 감소합니다. 저의 개입 접근 방식은 조절 감소의 기계적 및 신경학적 구성 요소를 모두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모양체 근육 기능을 자극하고 통제된 조절 요구를 통해 수정체 유연성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구조화된 시각운동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운동 프로토콜에는 근거리 및 원거리 대상 간의 체계적인 초점 이동이 포함되었습니다. 눈에서 16인치 떨어진 곳에 있는 텍스트에 20초 동안 집중한 다음 즉시 20피트 거리의 물체에 20초 동안 집중하는 것을 깨어있는 시간 동안 2시간마다 10회 반복했습니다. 이는 통제된 모양체, 근육 수축 및 이완 주기를 만듭니다. 또한 최소 2시간 동안 매일 야외 시각 노출을 통합하여 다양한 거리, 20피트, 100피트, 500피트 및 먼 수평선의 물체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조절 운동을 제공하고 건강한 일주기, 리듬 조절을 촉진합니다. 영양 지원에는 콜린성 신경 전달을 향상시키고 모양체 근육 신경 지배를 지원하는 시티콜린, CDP콜린 500mg이 매일 포함되었습니다. 시티콜린은 아세틸콜린 합성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막 완전성을 향상시킵니다. 저는 또한 조절된 호흡 운동을 통해 표적화된 부교감 신경 활성화를 시행했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으며 8초 동안 숨을 내쉬는 것을 하루에 3번, 5회 반복했습니다. 이는 미주 신경 긴장도를 활성화하고 부교감 신경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조절 재활 프로토콜을 8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 저의 근점 조절 능력은 6디옵터에서 11디옵터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수정체 유연성과 선모체 근육 기능의 놀라운 회복을 나타냅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8 일주기 리듬 최적화 및 멜라토닌 합성 일주기 리듬 파괴는 멜라토닌 합성 변화, 눈물막 생성장애 및 망막 복구 메커니즘 손상을 통해 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멜라놉신 함유 망막 신경절 세포에 의해 제어되는 망막 일주기 시계는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빛 노출 패턴이 필요합니다. 멜라토닌 합성은 송과선뿐만 아니라 망막 조직 내에서도 국소적으로 발생하며 여기서 중요한 항산화 및 신경보호 기능을 수행합니다. 망막 멜라토닌 농도는 혈장 수준보다 10대 20배 높으며 이는 상당한 국소 합성 및 활용을 나타냅니다. 분자 경로는 480나노미터 주변의 청색광 파장에 가장 민감한 멜라놉신 광색소를 함유한 내재적으로 광과 민성인 망막 신경절 세포에 대한 빛 노출을 포함합니다. 이 세포는 마스터 일주기 시계인 시상상액으로 직접 투사되어 송과선 멜라토닌 합성을 조절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과도한 인공 조명 노출로 인한 일주기 리듬 파괴는 멜라토닌 합성을 억제하고
망막 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변경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빛 노출 패턴을 가진 개인은 망막 멜라토닌 생성이 40에서 60% 감소했습니다. 저의 최적화 프로토콜은 전략적인 빛 노출 타이밍과 스펙트럼 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기상 후 30분 이내에 1000럭스 광대역 스펙트럼 조명을 20에서 30분 동안 사용하여 아침 밝은 빛 노출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일주기 동조 신호를 제공하고 최적의 멜라토닌 리듬 확립을 촉진합니다. 저녁 조명 관리는 취침 시간 3시간 전에 청색광 차단 안경, 500나노미터 미만의 파장 필터링, 과색온도가 2000K 미만인 호박색 조명을 사용하여 청색광 노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일출 및 일몰 노출 프로토콜은 골든 아워 기간 동안 10에서 15분 동안 간접 햇빛 노출을 포함하며 이는 유해한 자외선을 피하면서 유익한 적색 및 근적외선 파장을 제공합니다. 취침 예정 시간 2시간 전에 0.5mg 설화정으로 멜라토닌을 보충하면 내인성 생산을 방해하지 않고 최적의 일주기 기능을 지원했습니다. 이 포괄적인 일주기 최적화 프로토콜을 12주 동안 시행한 후 제 수면 잠복기는 45분에서 8분으로 감소하고 수면 효율은 94%로 향상되었으며 주관적인 시력 선명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9 비타민 D 최적화를 통한 안압 조절 녹내장은 안압 상승과 진행성 시신경 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신경 퇴행성 질환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이 여러 분자 메커니즘을 통해 녹내장 발생의 중요한 위험 요소로 확인되었습니다. 비타민 D 수용체와 1알퍼히드록실라제 효소는 섬모상피, 섬유주 및 망막 신경절 세포를 포함한 안구 조직 전체에 광범위하게 발현됩니다. 활성 비타민 D는 칼슘 채널 및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경로의 조절을 통해 방수 생성 및 유출을 조절합니다. 메커니즘은 섬모상피에서 칼슘 활성화 칼륨 채널의 비타민 D 맥의 조절을 포함하며 이는 방수 분비 속도를 제어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섬유주 세포에서 기질 메탈로 프로테이나제 발현에 영향을 미쳐 세포의 기질 리모델링 및 방수 유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테로이드 바이오케미스트리 앤드 멀레큘러 바이알러지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혈청 25히드록시 비타민 D 수치가 20ng 제멜 미만인 개인은 30ng 제멜 이상인 개인에 비해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발생 위험이 2.3배 증가했습니다. 디아어, 헤렐드 쉘의 선구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혈청 25히드록시 비타민 D 수치를 80dng 제멜로 목표로 하는 고용량 비타민 D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비타민 D3를 -15,000IU 보충해야 했으며 6주마다 정기적인 혈청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복용량을 개별화했습니다. 중요한 보조인자로는 비정상적인 칼슘 침착을 방지하고 적절한 칼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매일 200mg의 비타민 K2, 잼K-7 형태와 비타민 D 대사를 지원하기 위해 매일 60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포함되었습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 활성화에 관여하는 25히드록실라제 및 1알퍼히드록실라제 효소의 보조인자 역할을 합니다. 저는 또한 25히드록시 비타민 D분의 조절을 통해 비타민 D 대사에 영향을 미쳐 비타민 D 반감기를 효과적으로 연장하는 동소를 매일 10mg 섭취했습니다. 이 포괄적인 비타민 D 최적화 프로토콜을 6개월 동안 시행한 후 제 안압은 18수온주 밀리미터에서 13수온주 밀리미터로 감소하여 28% 감소했으며 경계선에서 상승한 수준에서 최적의 생리적 범위로 이동했습니다. 샵사인 종합 1일 프로토콜 별표 아침 프로토콜 오전 6시-8 00 별표 밝은 빛 노출 기상 후 20분 동안 1000럭스 비타민 D3 아침 식사와 함께 IU 비타민 K2 200mg 대구간이유 2티스푼 비타민 A IU 목초 사육한 계란 노른자 풀을 먹여 키운 버터와 함께 6대 8개의 노른자 별표 정오 프로토콜 오후 12시-2 00 별표 시각운동 20초 근거리 원거리 초점 이동 10회 반복 야외 노출 최소 30분 다양한 거리에서 발파리포산 점심 식사와 함께 600mg 다연 피콜리네이트 15mg 루테인 제아잔틴 복합체 건강한 지방과 함께 20mg 4mg 별표 오후 프로토콜 오후 3시-5
00 별표 670나노미터 적색광 치료 매주 180초 눈을 감고 시티콜린 500mg 타우린 2g 아스타잔틴 오후 식사와 함께 12mg 사프란 추출물 30mg 별표 저녁 프로토콜 오후 6시-9 00 별표 청색광 제거 호박색 안경 및 2000K 미만 조명 에나세틸 카르노신 안약 각 눈에 한 방울씩 벤포티아민 저녁 식사와 함께 300mg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400mg 478 호흡 운동 5회 반복 3번 실시 별표 취침 전 프로토콜 오후 9시-10 00 별표 멜라토닌 설화정 취침 2시간 전 0.5mg 복용 스페르미딘 1.2mg 레스베라트롤 500mg 완전한 어둠 최적화 샵사인 측정된 결과 및 바이오마커 이 포괄적인 프로토콜을 18개월 동안 시행한 후 여러 객관적 및 주관적 측정에서 놀라운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별표 정량적 시각평가 별표 근점 조절 6디옵터에서 11디옵터로 개선 83% 개선 대비감도 35% 향상 비민감도 요구사항 기준선에서 2.5배에서 1.3배로 감소 밤수능 시간 45분에서 12분으로 감소 73% 개선 황반 색소 광학 밀도 0.31에서 0.58로 증가 87% 개선 안압 18수온주 밀리미터에서 13수온주 밀리미터로 감소 28% 감소 별표 생화학적 마커 별표 혈청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 콜론 20ml에서 95mg로 최적화 HbA 일시 콜론 4.9%로 유지 베타 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1.5에서 3.0말 젤 사이로 일관되게 유지 C반응성 단백질 1.8mg 젤에서 0.4mg 델로 감소 별표 기능적 개선 별표 독서 능력 매일 활동의 90%에 대해 교정 렌즈 없이 표준 인쇄물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회복 컴퓨터 작업 내성 눈의 피로 없이 2시간에서 8시간으로 증가 야간 운전 편안함 눈부심 민감도 감소로 크게 개선 비문증 빈도 및 가시성 70% 감소 샵사인 결론 및 구현 권장 사항 저의 포괄적인 연구와 개인적인 구현을 통해 저는 연령 관련 시력 저하가 표적 개입에 반응하는 식별 가능한 분자 메커니즘의 결과임을 입증했습니다. 핵심 통찰력은 시력 저하를 불가피한 노화 과정이 아닌 전신 대사 기능 장애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제 프로토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광생체 변조 및 대사 개입을 통한 미토콘드리아 최적화 혈당 조절 및 특정 영양소를 통한 에이지 감소, 전략적 단식을 통한 자가 포식 활성화, 망막 건강을 위한 포괄적인 영양 지원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시각 저하의 근본적인 세포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성공하려면 간헐적인 개입 시도보다는 일관된 장기 구현이 필요합니다. 확장된 단식 및 고용량 보충과 같은 더 복잡한 개입으로 진행하기 전에 식이요법 수정, 시각운동, 일주기 최적화와 같은 기본 구성 요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안과 평가를 통한 정기적인 객관적 모니터링은 프로토콜 최적화에 필수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토콜이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과학적 기반의 시력 회복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저는 적절한 분자 메커니즘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적화될 때 시각 기능의 놀라운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